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진한 제 글이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55번째 수필은 그녀를 나는 엄마라고 불렀다 입니다. 직장 다니랴, 친구들 만나랴, 취미 활동하랴 바쁘다를 외치는 딸아이가 제게 있습니다. 엄마인 나와 쇼핑 한번 다닐 시간이 없었지요. 섭섭했는데요. 제가 나이를 먹고 입원을 하게 되자 딸아이는 달라졌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지요. 어미인 나를 무조건 꼼짝 못하게 했지요.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괜찮은 거지? 감기 조심하셔. 무리하지 말고. 그런 딸아이가 꼭 내 어미 같아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라고 불렀지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는 나를 딸이라고 불렀지요. 들어보세요. 그녀를 나는 엄마라고 불렀다. 한여름밤 10시 계속되는 열대야로 밤이 되어도 식을 줄 모른다. 거실과 방은 빵빵하게 에어컨이 가동 중이다. 베란다로 연결된 이중문을 열면 밀려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에 숨이 탁 막힌다. 그 무더운 베란다에서 누군가 삼겹살을 굽고 있다. 이 무더위에 이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안질뱅이 의자에 앉아 젓가락으로 열심히 고기를 뒤적이고 있는 사람은 내 딸이다. 저런 모습은 사실 오늘이 처음이다. 고기를 굽는 일은 남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바빴다. 낮에는 공부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쪼개어 살았다. 직장에 들어간 후로는 10여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출근했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계획형 인간이다. 실수가 적은 대신 스트레스는 많은 편이다. 주말이면 웨이크보드나 스노우보드로 제 시간을 보냈다. 틈틈이 학교 친구와 교회 친구와 사회 친구를 만나느라 바빴다. 엄마인 나와 함께 보낼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없었다. 스스로 제 일을 처리해 나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미적미적 미루며 살아가는 엄마인 나를 닮지 않았다. 천만 다행이었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은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단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정도는 충족시켜줘야 한단다. 그게 자신에 대한 예의란다. 자신에 대한 예의라. 나는 자신에 대한 예의를
지켜본 적이 있던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던가? 둥글 납작한 얼굴에 작달막한 키에 외모가 구시대적인 나를 닮지 않고 시댁 쪽을 닮아 꽤 현대적이어서 딸아이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비싸지 않은 옷으로도 멋있게 입을 줄 안다. 젊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나이이지 않은가. 젊음의 화려한 화장이나 장식은 낭비요 무용지물이지 않은가. 그런 경직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엄마를 곁에 두어서인가.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대화의 중심에 두는 여자친구들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친구들과 오히려 통한다는 거였다. 어려서부터 자라온 동네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여자는 3명이고 남자는 8명이었다. 남자친구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딸아이는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모양이었다.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단다. 그러니 바쁠 수밖에. 그나마 직장에서 즐겁거나 놀랍거나 화가 났던 일들을 내 앞에 바짝 앉아 시시콜콜 상세하게 풀어놓기는 했다. 그럼에도 난 은근히 섭섭하였는데 다른 집 딸들처럼 쇼핑이나 영화관 등 엄마인 나와 함께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골프에 집중하고 있다. 운동이라면 뭐든지 잘 하는지라 골프도 마찬가지다. 운동신경이 발달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 착각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달려가 연습을 했다. 집에 와서도 자세를 교정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잘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다. 그만큼 노력하였다. 그러고 보니 매사에 그랬다. 믿음이 가는 딸이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남편과 나는 기본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건강했고 씩씩했다. 딸아이를 바라보는 눈길만 봐도 믿음이 갔다.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다가 헤어졌다. 대답하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갔는데 질문을 안 하셨네. 남자친구가 말했단다. 딸을 믿는 만큼 남자친구를 믿는다는 의미였다. 내 나이 65세. 이 나이를 먹는 동안 골골거리는 횟수가 늘어가기는 했지만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었는데 드디어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입원을 하였다. 기관지 염증이 악화되어 폐혈관이 터졌고 시술을 받았다. 남편이나 아들과 딸이 더 놀란 것 같았다. 특히 딸아이는 울고 불고 어찌할 줄 몰라 했다. 입원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2 가방 가득 가지런하게 담아서 남편 편에 보내주었다. 보호자 1명만이
환자 옆에 있어야 했으므로 남편이 내 옆에 있었는데 딸아이는 하룻밤만 엄마 옆에서 자고 싶다고 했다. 그 일은 쉽지 않았으므로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목에 걸고 있던 보호자증을 딸아이 목에 걸어주었다. 남편은 대기실에 남아있고 딸아이는 내 곁으로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 어때, 괜찮아? 사슴처럼 맑고 선한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떨어졌다. 그럼 괜찮고 말고. 옆에 다른 환자가 있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닥거리고 낄낄거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술로 몸은 경직되어 있고 통증이 있었지만 행복했다. 딸아이가 30이 훌쩍 넘었지만 나는 되도록이면 주방일을 시키지 않았다. 결혼하면 결국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딸이 자질구레하고 끝도 없는 집안일에 파묻혀 살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 나아가 남자처럼 제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딸은 말하고는 했다. 아무래도 나는 주방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30회 넘게 집안일을 해왔을까? 대단해요. 그러던 딸아이는 내가 입원하자마자 밥솥에 밥부터 안 쳤다는데 죽밥이었단다. 오이지는 썰어서 물에 잠시 담가 놓아야 하는데 짭짤한 그대로 그릇에 담아 밥상에 올렸단다. 밥상을 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갸륵해서 맛있게 먹었더라고. 남편은 흐뭇하게 말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하다못해 20여 개에 이르는 화분에 물까지 주었단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버렸단다. 내가 퇴원해서도 일주일 동안은 나를 꼼짝 못하게 앉혀두고 집안일에 발벗고 나섰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보고는 김밥이며 닭도리탕이며 오므라이스와 카레 등을 밥상에 올렸는데 40여 년 주방을 지켜온 나보다 월등하게 맛있게 했다면 믿겠는가. 사실이다. 입맛이 까다로운 아들아이가 매번 맛있다를 연발하였으니 그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나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어본 혀의 기억을 되살려 주먹구구식으로 음식을 만든 반면에 딸아이는 정확한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하였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살림에 그렇게 열심히더니 급기야 혓바늘이 심하게 돋아났다고 입을 벌리고 보여주었다. 딸아이가 맵거나 짠 음식 먹는 일을 힘들어하던 일주일 동안 미안하고 대견하고 고마웠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었다. 늘 남편의 몫이었지만 오늘은 엄마를 위해 딸이 하겠단다. 엄마는 연기를 맡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 노릇노릇하게 잘도 구웠다. 직장에 갔다가
헬스장에 들렀다가 아들아이는 10시쯤에 온다. 그동안 매번 따로 밥상을 차려 주었다. 30 중반을 훌쩍 넘긴 오빠가 늙어가는 엄마인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싫었던 딸아이는 가끔 싫은 소리를 내뱉었다. 알아서 먹으라고 해. 놀랍게도 오늘은 오빠의 삼겹살까지도 본인이 굽겠단다. 오직 엄마를 위해서란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우겼지만 딸아이는 눈을 부라리며 어미처럼 야단을 쳤다. 안 돼. 하지마. 하지마. 가만히 있어요. 딸아이가 저렇게 말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무더운 베란다에 앉아 고기를 굽는 딸아이의 착한 모습을 곁눈질로 자꾸 쳐다보았다. 딸아이의 어여쁜 마음과 모습을 렌즈에 담아두었다. 그 저녁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하여 글을 한 편 지었다. 딸아, 결혼식 날 딸을 위한 기도문. 오, 어여쁜 내 딸아, 어디에 견주겠느냐. 5월의 고고한 장미꽃도 어림없구나. 그 동안은 미완성 꽃이었으나 눈부시게 피어나는 내 딸아. 엄마. 별일 아닌 일에도 기쁘게 불렀듯이 지금 바로 옆 사람 그렇게 부르거라. 저런 넘어진 아이 손 잡아준 것처럼 지금 바로 옆 사람 일으켜 주거라. 괜찮아. 친구 눈물 닦아 주었듯이 지금 바로 옆 사람 위로해 주거라. 사랑은 받는 이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느니라. 어느 시인도 노래했나니 사랑 주는 만큼 향기로운 꽃 되리니. 어여쁜 내 딸아. 병원에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고 기관지 염증도 사라져 오히려 시술 전보다 몸은 좋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딸아이는 아직도 나를 걱정한다. 수시로 이마를 만져 열을 측정하고 수시로 질문해 온다. 괜찮아? 열 없어? 지난번에 사당에서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는 사당까지 데려다 주었다. 적당히 있다가 중간에 돌아오라는 말까지 남겼다. 데이트 중이거나 밖에 나가 있을 때도 끊이지 않고 염려의 카톡을 보내온다. 오늘 컨디션은, 입맛은, 열은 괜찮은 거지? 밥 잘 드셔.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누가 엄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에구, 엄마, 나 괜찮아요. 염려 마셔요. 딸아이는 말한다. 그래, 딸아. 아프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이 엄마 속상해요. 오, 엄마 같은 내 딸. 결혼하여 자식을 기르고 제 살림하느라 바쁜 요즘도 딸은 말한다. 컨디션 괜찮지?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꼭 말한다. 어디서 만나는데? 너무 멀잖아. 꼭 가야 해?
아빠 보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셔. 다녀오면 또 말한다. 힘들지 않았어? 재밌었어? 얼른 쉬셔. 함께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나쁠 듯한 곳은 되도록 가지 않는다. 지난번 야외 풀장에 갔을 때에는 제 어미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두껍고 따뜻한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내가 수영장에서 나가자마자 입혀 주었다. 내가 나이 먹어가니 딸 아이가 이것저것 꼬치꼬치 참견을 하면서 내 어미가 되어간다. 내 딸뿐은 아닐 것이다. 어제 손주를 보러 딸네 집에 들렀다. 나를 보자마자 딸은 말했다. 왜 얼굴이 피곤해 보여?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나는 말했다. 아니야, 늙어서 그래. 사실은 방광염에 걸려 몸이 불편하였다. 제 어미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 가끔 엄마라 불러보고 싶어지는 내 딸.